불교 문화유산을 전시할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불법 건축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개관 후 2달째 관람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 식품업체가 폐식용유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순환자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첫 사례입니다. 내년 개최되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행사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마스코트와 홍보대사도 공개됐습니다. 배우 유해진의 연극 복귀 무대로 화제를 모았던 극단 청년극장의 이윤혁 대표를 만나 무대의 뒷이야기와 지역 연극계의 생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세금 198억 원이 투입된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정작 성대한 개관식 뒤 40일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 문제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인데요. 애초 그 같은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보훈군이지만 정작 관람객까지 모이는 개관식을 용인해줬고 외부에 휴관 사실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변경 허가가 끝났다는 입장인데요.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억 원을 들인 성보박물관은 착공 약 3년 만인 지난 9월 24일 성대한 개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가득한 박물관은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여일 만에 다시 찾은 박물관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개관식 바로 다음 날부터 휴관에 들어간 것. 개관식도 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면 힘들게 또 시간 들여서 왔는데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설계보다 953제곱미터를 더 넓게 지은 불법 건축이 드러나 보훈군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원래 숲이었던 만큼 산림도 더 훼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훈군은 그날 행사가 개관 못하는 개관식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쓸 수 없는 건물이었던 건데 보훈군이 법주사 요청을 용인하면서 행사뿐만 아니라 관람객 입장도 가능했던 겁니다. 지난달 개관식에는 국가유산청장은 물론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최대형 보훈군수가 참석해 직접 축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일 현장을 취재한 언론에조차 심지어 국가유산청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개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람객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관객들이 오면 다 구경하고 가야 되는데 좀 불편이 있네 보기는. 뭐는 헛돈들였어 이거. 보훈군은 개관식 넉 달 전 불법 건축이 확인돼 법주사 측과 사용 승인 전 변경 허가를 진행했는데 행사 전 끝낼 수 있을 걸로 판단했던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관 단체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홍보를 한 상태였고 또 초대장 오시라고 초대장을 이제 보내 그 상황에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연기나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지금은 변경 허가까지 끝났고 다음 주 중 사용 승인이 나면 박물관 이용이 가능할 거라는 설명. 한편 법주사는 설계대로 건축을 맡겼을 뿐 시공사가 잘못한 거라며 내용을 잘 몰라 군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KTX 오송역 고가선로 아래 선화 공간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3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도정 홍보 전시관과 회의시 등을 꾸미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나머지 구간의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도 선화 공간 활용 실태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다녀온 김영한 지사는 장기적으로 전국 공직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학생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 대기업이 튀김을 만들고 버리는 폐식용유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첫 사례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급식업체의 식품 제조 공장. 육가공 생산 라인에서 튀김옷을 입은 재료가 180도 기름에 튀겨집니다.
돈가스와 전 등 이 공장에서 기름에 튀겨 생산하는 냉동 가공식품량만 1년에 520톤가량.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연간 10톤에 달하는데 대부분 폐기물 업체가 임의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로는 국내 최초로 폐식용유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이후 자동차 경유에 혼합해 사용되는 바이오 디젤 원료로 정유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디젤은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의 4% 혼합이 의무화돼 있고 선박과 항공유까지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 순환자원 인정은 전용 이송 배관과 저장 탱크에 투자해 폐식용유를 관리하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폐식용유는 액상이기 때문에 소홀히 관리하게 되면 유출돼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는 산도 측정을 거친 뒤 이 배출구를 통해 중간 처리 업체가 회수해 갑니다. 회수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재활용 업체는 정제 과정으로 순도를 높인 뒤 정유사에 공급합니다. 순환자원 인정은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의 다양한 행정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니 식품업계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면제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폐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폐기물 양을 더 줄일 수가 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도 내 제조업 가운데 폐식용유 등이 발생하는 식품업체는 20%에 육박합니다. 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환자원 인정 바람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 다회용기와 세척 서비스를 지원해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도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에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완공되면 다회용기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을 세계에 알릴 대규모 엑스포가 내년에 잇따라 개최됩니다. 바로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인데요. 각 조직위원회도 출범돼 본격적인 엑스포 준비에 나섰습니다. 한편 2027 충청권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개막 1000일을 앞두고 마스코트를 공개했습니다. 행사 종합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사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와 까치를 형상화한 캐릭터 흥이와 나유가 단상에 오릅니다. 2027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마스코트입니다. 개최 1000일을 앞두고 마련한 선포식에서는 홍보대사도 공개했습니다. 펜싱 오상욱, 양궁 김우진, 탁구 신유빈 등 3명의 올림픽 스타가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역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껏 뛰어다니겠습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한방과 천연물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도 내년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실무를 맡은 3구 구성에 이어 국내외 기업과 관람객 유치에 힘쓸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도의회, 사회단체, 바이오 제약 분야 교수 등 각계각층 인사 213명이 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엑스포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제천의 이 천연물 클러스터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정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립총회를 연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대회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엑스포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활동에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K-팝에 익숙한 학생들이 국악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퓨전 국악 공연과 가상, 증강 현실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전통과 예술을 체험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귀한 장이 될 것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내년 9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배우 유해진 씨의 30년 만에 복귀 무대로 화제를 모았던 청주의 대표 극단인 극단 청년극장. 얼마 전 40주년 공연을 마쳤습니다. 청년극장의 이윤혁 대표에게 무대 뒷얘기와 또 지역 연극계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창단 40주년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극단 청년극장 이윤혁 대표는 연극이 끝난 뒤 무대 뒤에서의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중압감에서 벗어나니까 좀 시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딱 이제 끝이 나면 굉장히 허탈해지죠. 어디 갈 데도 없고 외로워지고. 전석 매진을 기록한 40주년작 10개의 인디언 인형. 고등학생 때 청년극장 입단. 지금은 국민 배우가 된 유해진 씨가 30년 만에 돌아와 함께 연기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왜 대한민국 최고 배우가 됐는지 알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연기자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 시민극장, 80년대 상당극회, 청년극장, 청사 등이 잇따라 창단했고 연극 한 작품에 관객 6천 명이 몰리기도 했던 그 시절. 대학로 이외에 한수 이남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극장 연극, 소극장 장기 공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은 청주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붐이 일었던 시기. 그때가 80년 초반에서 90년 초까지 최고의 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국내 대표 극단인 대학로 학전이 문을 닫을 정도로 열악한 연극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생색내기로 여러 예술단체에 나눠주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깊이, 넓이, 높이가 있는 이런 극장이 좀 만들어져서 그래야 뭔가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 새로운 시도, 실험 이런 것들을 해야 관객들도 연극 재미있는데? 볼만한데? 충북 혹은 대한민국 연극이 관객들하고 계속 호흡하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할지 좀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작품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단체를 육성시키는 것 그리고 예술가들을 좀 재교육시켜줘서 좀 그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전용 극장 하나 마련하는 게 소원이라는 그는 이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극장에서 객석들이 좀 이렇게 꽉꽉 차 있으면 연기자들도 더 신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연극 좀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천시의 한시적 영화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추경 예산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삭감한 영화관 조성비 3억여 원을 내년 추경 예산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시장은 CGV 제천 재개관이 1순위 방안이지만 영화제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화관 여러 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면서 정년 연장 이슈가 뜨거워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각 직종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은 엇갈립니다. 대전 MBC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량 측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서 경영 관리와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강수석 이사는 만 60살 정년이었던 3년 전 회사와 재계약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재고용을 제안한 겁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기뻤고 회사에다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회사 전체 직원 57명 가운데 10%가 넘는 7명이 60대로 정년을 넘겼습니다. 아예 다른 회사에서 은퇴하고 입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런 재고용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필요한데
사람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나름의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건 인건비 측면에서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좀 부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임금 피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해서 재고용을 하고 그랬는데,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정년을 단계별로 65살까지 늘렸고, 대구시도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정년 연장 확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점점 늦춰져서 65세에 수령하게 되는데 60세에 퇴직을 하면 5년이라는 소득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4월 충청권 60살 이상 취업자는 288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충청권도 정년 연장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각은 또 좀 다릅니다. 도서관만 가도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년 연장되면은 저희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일자리가 부담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복지 혜택 확대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MZ세대도 평생 직장이 없고 과연 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부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는 게. 기업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력을 줄일 수 있으며 고용 여력이 충분하고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제계에선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고용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문제 행동을 통제한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27차례에 걸쳐 취침 시간에 입소자들이 머무는 방문을 잠가 출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체 제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복지센터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신봉동의 한 실직자 복지센터에서 65세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세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 남성은 경북 김천까지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청주의 한 폐가에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6월 학교 교문에 깔려 경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 노동단체가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학교와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교육당국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윤 교육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시설물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고 주민 2명이 문을 흔들어 파손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가 위탁 운영한 눈썰 매장 지붕이 무너져 1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올겨울에는 눈썰 매장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지난해 준비한 눈썰 매장에서 여러 시민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기는 콘텐츠인 만큼 꼼꼼히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6월 눈썰 매장 운영 대행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 또 청주시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이 중3 학생들을 위해 충주 지역 11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 고등학교 진학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